이날 연시가 되면은 사람들이 많은 관심들을 갖게 있는 거 있어요. 아, 정말로 올해 내가 그 어떤 운세대로 잘 살아왔을까? 또 내년에는 새로운 운세가 어떻게 닥칠까? 자, 이런 걸 관심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주팔자, 운명? 인데 그래서 막 점도 보고, 뭐 관상도 보고 되게 이런 게 관심들이 상당히 많아요. 몇 해 전에 우리가 그 이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래서 상당히 그 관심들이 많았고, 그 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관상이라든지 운명, 사주팔자 이런 데 관심이 아주 많아지게 됐었는데, 그러면은 이것이 꼭 단순히 미신이냐 이렇게 뭐 치부해버리면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믿어서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앞으로 대비하고 그러면 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믿고 안 믿고는 다 자유입니다만은, 그런데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아예 그냥 나라의 중요한 일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인재에 대해서 왕자라든지 또는 인물에 대해서 상을 보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뭐 큰 사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큰 또 창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도 다 이렇게 점을 보기도 하고 앞날의 어떤 운명에 대해서 미리 예견해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선시대에 그렇게 나라의 상을 보는 사람들을 갖다가 아예 그 잡과락 해가지고 그런 인재들을 뽑기도 했어요. 관상가 이런 사람 뭐냐면 국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국상은 이제 나라를 우리가 이제 한자로 이제 나라 국자를 이렇게 쓰고 상자가 이제 우리가 이 상자가 제 이름 할 때 상자가 똑같은데 사실은 이게 이제 관상할 때 이 상볼 상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상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국상들은 대단히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죠. 이런 말이 있어요. 임금의 그 몸을 갖다가 돌보고 진찰하고 치료하고 이런 걸 하는 사람 우리는 의사, 의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의의는 만약에 퇴직을 하면은 사가에 나와가지고 개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상은 퇴직한 후에 개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전부 이 국상은 임금이 언제 죽을 것이다, 또는 왕자 중에 누가 지금은 저렇게 아주 초라하게 있어도 저 사람이 나중에 왕이 오를 상이다, 이런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그냥 그쪽에 가서 줄 서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운명의 그 앞날을 미리 예측하고 있는 국상들은 함부로 기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개업을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세종대왕 때 재밌는 이 관상 얘기가 있거든요. 세종대왕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상당히 왕자라든지 이렇게 자녀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22남매를 낳았었죠. 그 중에서도 정기소생한테 낳은 대군이 8대군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문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양대군이라든지 안평대군 알잖아요. 셋째가 안평대군, 그럼 넷째가 이명대군이고 다섯째가 광평대군이에요. 여섯 번째가 금성대군이고 그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다섯 번째 광평대군의 그 관상이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평대군이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 이 세종이 특별히 광평대군을 이뻐라고 했었는데, 한 번은 광평대군의 관상을 딱 국상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왕자가 틀림없이 굶어 죽을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아주 대노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엉뚱한 놈이라고 말이야. 어떻게 왕자가 굶어 죽을 상이냐. 그러니까 전하, 틀림없이 광평대군께서는 굶어 죽을 상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세종이 불안할 거예요. 한번 사람이 안 들어볼지 모르는데 듣고 나면 굉장히 이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믿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광평대군의 그 굶어 죽은 걸 볼 수가 없잖아요, 부모가. 그래서 세종대왕이 다른 대군보다도 광평대군한테는 특별히 논밭이라든지 이렇게 500마지기를 더 하사해 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광평대군이 굶어 죽습니다. 어떻게 굶어 죽는지 아세요? 생선을 먹다가 이 생선 뼈가 그냥 이 목에 걸려버린 거예요. 굉장히 큰 생선 뼈가 이렇게 걸려버린 거예요. 그 요새 같으면은 이런 것을 수술해가지고 응급수술해가지고 금방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왕자라든지 귀한 신분한테 함부로 칼을 대줄 수도 없고 또 예과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약을 다려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이게 목이 엄청 부어요. 그래가지고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못 마시고 결국은 굶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 타고난 사주팔자 운명대로 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세종대왕은 다섯째 광평대군이 굶어 죽는 그런 비극을 맞이했죠.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부모 앞서서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을 상명지통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눈을
잃을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한다 해서 상명지통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은 정말로 일어나지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